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질고설팀의 심산원장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양인격은 있는데 왜 음인격은 없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오늘 제 강의는 양일간은 월지에 겁재가 있으면 양인격이라고 하죠. 양일간, 제가 시간경에상 칠판에 표기해뒀는데요. 임수, 병금, 병화, 간목, 무토 이와 같이 양일간이 월지에 겁재가 있으면 제가 한번 표기해보겠습니다. 임수일간이 월지에 자수가 있으면 자월출생의 임수면 요거를 양인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경금일간이 월지에 유금이 있으면 유월생 경금일간이 이것을 양인격이라고 합니다. 양일간이 월지에 겁재를 깔고 있으면 그 살기가 뻗친다. 예, 그래서 양인살이라고도 하고 양인격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면 병화일간은 5월이 되겠지요. 월지에 5화 5월 출생자는 양인격입니다. 양일간이 월지에 겁재가 있으니까. 그러면 간목일간은 월지에 묘목이 있는 묘월생을 양인격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무토일간은 병화와 똑같이 화토 동법이기 때문에 12운성에서 병화와 무토는 역시 무토일간은 5월생 병화일간과 똑같이 5월생이면 양인격이다. 이렇게 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을목이라든가 정화라든가 기토라든가 신금이라든가 계수, 을정기신계 이 음일간들은 월지에 겁재가 있어도 양인격이라고 하지도 않고 음인격이라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양인격이라고 한 말은 양인, 동물 중에 양입니다. 예, 양. 그 다음에 이건 칼을 의미하죠. 그래서 양인, 예, 동물 중에 양, 이 양을 잡는 칼, 그 정도로 살기가 뻗친다. 양일간이 월지에 겁재가 있으면 산전수전 공중전을 걷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세기 때문에 기운이 보통 센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양인이라는 말을 한자로 하면 굳셀 강자가 됩니다. 굳셀 강, 매우 강하다. 그러니까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세고 똥꼬집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양인격의 관성이 튼튼하면 대박 인생을 살게 되고 관성이 없거나 고립되거나 이렇게 되면 쪽박 인생,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확연히 드러나는 게 양인격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갑병무검이 갑병무경임 이렇게 양일간들이 이 을정기신계 음일간들보다 2배, 3배 강합니다. 월지에 겁재가 있을 때. 왜냐? 12운성에서 양일간들은 순행을 하고 이 음일간들은 역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일간들이 월지에 겁재가 있다고 해도 양일간같이 이렇게 양인격과 같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음일간들은 월지에 관대지를 깔았을 때 가장 강하다. 이래서 고서 연애자평이라는 책을 보면 월인격이라고 나옵니다. 음일간들이 월지에 겁재를 깔았을 때는 월인격이다. 그러니까 양일간들 같이 양이 그렇게 굳세거나 강하지가 않다. 다만 호칭을 하나 붙여주자면 음일간은 양인격도 없고 음인격도 없다. 그래서 연애자평에서 그러면 월인격이라고 하는 칭호를 했는데 양인격에 비해서 한 50% 정도
고집이라든가 강도가 50% 정도라고 보면 돼요. 50%에서 맥심 70% 정도.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양일간들은 평관이 있으면 좋지요. 양일간들은 음일간들도 물론 이제 관성이 있으면 좋은데 음일간들은 식신상관, 특히 상관이 있어가지고 설기가 됐을 경우에 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일간들은 관성이 있을 경우에 특히 평관, 음일간들은 상관이 있을 경우에 매우 뛰어나다, 귀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음일간들은 월지에 겁재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12운성은 양간은 순행을 하고 음간은 역행을 하기 때문에 이 음일간들은 관대지를 깔고 있을 때 월지에 관대지를 깔고 있을 때가 가장 강하다. 그러면 개수일간은 월지에 관대지가 축토가 되지요. 개수일간은 축월생이 대단히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애자평으로 말하면 개수일간이 월지가 축월생이면 이것이 월인격, 양인격 정도 살은 뻗치지 않지만 그 강도, 고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개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나면 고집이 좀 있다. 물론 관대지. 그래서 일단 개수일간은 해월이 아니다라는 거죠. 겁재가 아니다. 월지에 축토를 깔면 토국수 평관이지요. 개수일간은 월지 평관을 깔았을 때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금일간은 어떻게 될까요? 신금일간은 월지에 술토를 깔았을 때 술월생의 술월신금이 대체적으로 관대지, 강하지. 물론 신금일간도 축토, 축월생, 양지를 깔았는데 신금일간이 축월생도 강합니다. 이 술월만큼 강하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양지를 깔고 있는데도 은근히 강하다. 이런 것은 수많은 실제 임상 실험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결론에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화일간은 월지에 미토를 깔고 있을 때 미월생 정화, 미중 정화를 품고 있지요. 그러니까 정화일간이 미월생이라고 하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웃기를 가지고 있고, 일단 이 상당한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면 을목일간은 어떻게 될까요? 을목일간은 진토를 깔고 있을 때 월지에 진토, 이것은 관대지지요. 을목일간이 진토를 깔고 있을 때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토일간 하나만 나오죠. 기토일간의 관대지면 월지가 미월이 됩니다. 기토일간이 월지가 미월생일 경우에는 월인격이다. 월인격. 물론 기토일간이 월지에 술토를 깔고 있을 때 양지가 되는데 은근히 강합니다. 실제 임상을 해보면. 그래서 신금일간과 기토일간은 이 두 개월, 신금일간은 술월과 축월, 기토일간은 미월과 술월에 태어났을 때 월인격, 연애자평에 말하면 월인격. 그런데 자,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비견격, 겁재격, 어떤 책이라든가 어떤 학파를 보면 비견격, 겁재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격이 아닙니다. 자, 보통 걸록격은 8정격, 10정격, 이제 걸록격과 양인격은 인정을 합니다. 왜?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얼굴, 즉 직업이라는 얘기죠. 직업궁이기 때문에 비견과 겁재는 직업이 아니다. 비견과 적재는 성향, 고집이 강하거나 이 대인관계라든가 부모 형제가 많거나 이런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육친의 도구에 불과하지 이 비견과 겁재는 격으로 정식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록격과 양인격은 격으로 인정을 합니다. 어떤 학파에서는
이제 10정격 안에 8정격 외에 어떤 학파에서는 8정격, 10정격인데 일단 오늘 알아두시게 비경과 겁재는 격으로 성립할 수가 없다. 그냥 성향일 뿐이다. 대신에 양인격 권력격이 있는데 음일간도 권력격이 있지요. 다만 음일간은 양인격은 없고 음일간이 이제 대체적으로 월인격은 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강한 게 음일간들은 이 월에 이제 태어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양인격이 됐든 월인격이 됐든 이 양인격, 월인격은 어떻습니까? 일단 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성이 튼튼하면 상승운으로 발복합니다. 그런데 이 양인격과 월인격이 무관사주라든가 관성이 있는데 약하다, 고립되어 있다. 무관성. 이렇게 관성에 이렇게 비경겁재가 강하거나 관대지를 깔고 있으면 관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 관제구설수로 인해서 인생이 파란만장한 산전수전, 공중전 인생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인격들은 뭐 아니면 도라랬지요? 관성이 튼튼하면 아주 크게 성공을 하는데 관성이 없거나 무관사주가 되면 성격이 개팍하고 고집이 대단히 강하고 특히 이 월지가 형충을 당할 때 뭐 자오충이라든가 묘유충이라든가 자오충이라든가 묘유충이라든가 충미충이라든가 진술충이라든가 진술충, 충미충 이렇게 월지가 형충을 당할 때 이럴 때 바로 손재수, 재물을 손실당하거나 이혼수, 관재수 여러 가지 건강에 악영향 이렇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양인격과 월인격은 재관이 튼튼하면 최고. 왜? 양인격과 월인격은 일단 일간이 신강신왕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성과 관성이 없거나 약하면 최악사주가 되고 신왕 재관왕하면 신왕 일간이 튼튼하고 재관이 튼튼하면 최고의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주가 관성이 튼튼하면 양일간은 특히 평관이 튼튼하면 정관도 좋은데 일단 비경겁재를 잡는 것은 평관이 더 강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양인격 월인격이 이렇게 관성이 강하면 권력계통이라든가 고위직 공무원이라든가 5급 7급이라든가 이렇게 높은 공직에 올라가서 크게 성공을 합니다. 반면에 이 양인격과 월인격이 관성이 약하거나 관성이 없거나 관성이 고립되면 조직폭력배라든가 사기꾼이라든가 유흥업이라든가 도축장이라든가 아니면 불법 사금융 일명 고리대금업이라고 하죠. 이런 주색잡기로 전락하고 도박이라든가 경매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투기성 있는 쪽으로 가서 폐가 망신하는 게 바로 이 양인격과 월인격 중에서 무관사주. 물론 대운에서 관운이 오면 좋습니다. 대운에서 평관이나 정관운이 오면 대단히 좋은데 그래서 이 양인격과 월인격은 일반 사주하고 다른 어떻게 보면 특수격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격과 월인격이 존경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양인격과 월인격이 존경한다. 그 사람은 능력이 출중합니다. 그리고 이 양인격과 월인격은 정제운보다 대운세운에서 편제운에 크게 발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오복이 있지요. 5가지 복이 있습니다. 배우자복, 자식복, 그 다음에 부모복, 재물복, 건강복, 오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인격의 관성이 튼튼한 사람은 오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양인격과 월인격 중에 관성이 없는 무관사주 아니면 관성이 고립되거나 관성이 형충을 맞은 사주 이런 분들은 오복 중에서 세 가지만 만족하고 한두 가지는 만족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돈을 많이 벌면 배우자 복이 박하고, 예. 그 다음에, 예. 건강이 좋으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다라든가, 이렇게, 예. 상당히 이 굴곡진, 예. 기복이 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인격과 월인격 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개운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이 양인이라는 것은 강한 살기가 뻗친다라는 겁니다. 양인살, 양인격, 월인격, 이렇게 살기가 다른 돈보다 많이 뻗치기 때문에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내공. 그러면 어떻게 내공을 갖추느냐? 첫 번째, 양인격과 월인격이 있는 분들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큰 뜻을 가지고, 이것을 청심고지라고 하는데요. 저희 학원의 원운이기도 한데, 청심,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고지, 높은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가치관과 명분과 이념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개인적인 마인드보다는 우리 기브 앤드 테이크, 함께 잘 살자고 하는 이런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좋습니다. 특히 양인격들은 공적인 마인드가 대체적으로 강한데, 음일간들이 조금 약합니다. 음일간들은 대체적으로 개인주의가 양일간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항상 배려하고 이렇게 베풀면서 이렇게 많은 선행과 공덕을 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양인격과 월인격이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고 아스팔트, 고속도로의 평탄한 인생을 살려면 덕을 지녀야 됩니다. 큰 덕자. 왜?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기운의 좋은 사람들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덕불고 필유린이라고 하죠. 외롭지 않은 덕을 많이 가진 사람은 필유린, 항상 많은 이웃이 있다. 맑은 좋은 사람들이 따른다라는 거지. 그래서 맑은 기운에 좋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인복이 터지면, 사람복이 터지면 돈복은 저절로 터지게 마련입니다. 자, 오늘 심산멘토에 양인격은 있는데 왜 음인격은 없는가? 여기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